기껏해 130 초반 맞아봤자 뭐 안우진 155 맞는 거는 훨씬 아프겠지. 내 공 맞아봤자 그냥 털고 나갈 거야. 더 공격적으로 던져도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의도된 투구와 의도된 피칭, 의도된 코스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좋죠. 네. 네. 삼진을 잡았을 때가 더 좋아요. 아 진짜. 네. 삼진은 어차피 저는 이제 배지하고 있는 거라서 저기 안 가도 돼. 솔직히 너무 많이 아파봤어. 안 가도 돼. 그냥 수술 잘 돼서 그냥 건강한 아빠면 돼. 아이한테 이제 아이 손잡고 걸어가다가 주저앉는 그런 아빠보다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아빠고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키움에서 이제 시즌 첫 등판을 했던 경기 기억나시죠? 네, 5월 어린이날요? 예, SSG전. 네네. 네, 첫 타자가 이제 추인 선수였는데 어린이날 첫 등판을 한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솔직히. 아예 아빠로서. 아니 실전 경험이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네. 하필 또 던져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던져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선 내 꿈과 희망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꿈을 던져야 되는데 네.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던 그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잘 던졌는데 아쉽게 패전은 됐어요. 네. 타선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서. 근데 그 경기, 그 첫 경기가 뭐 준비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열심히 준비하셨을 거고. 근데 첫 경기를 딱 마치고 나서 올 시즌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혹시 그런 생각이 드셨는지요? 첫 경기 때는 그렇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LG 경기 네. 때 던지고 네. 아무래도 LG 트레이드 되고 나서 항상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LG전에 6이닝 2실점 하면서 나름대로 LG전에 좀 뭔가 끈을 하나 푼 느낌이었고 그러면서 기존에 항상 안 좋았던 팀한테 이렇게 잘 던지는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고 네. 네. 그러면서 좀 잘 풀릴 수 있겠구나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LG에 대한 어떤 부담, 항상 성적이 좋지 않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원래 좀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작아지는구나, LG를 만나면. 이게 21년도 트레이드되고 와서 안 좋고 22년도 때도 한 번인가 두 번 만났는데 또 안 좋았었고 네. 공격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프로 선수답지 못했다. LG라는 팀을 만났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던져야 되는 건 맞는데 던지다가 괜히 맞으면 어떡하지?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프로 선수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동고동락했던 선수를 상대하는데 그 선수 혹시나 뭐 몸에 맞는 볼이 나오거나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 많이 생각해도. 앞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직 멀었죠. 네. 9개 구단을 상대하기 아직 멀었어요 지금. 이게 아무리 그건 노력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그 틀을 좀 깰 수 있었던 게 어차피 내 공 맞아도 안 아파. 그때도 안 아팠을 텐데 기껏해 130 초반 맞아봤자 뭐 안우진 155 맞는 거는 훨씬 아프겠지. 내 공 맞아봤자 그냥 털고 나갈 거야. 더 공격적으로 던져도 되겠다.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정말 현명한 생각이십니다. 맞춘 적 있어요? 공이 빠져가지고. 있을 거예요. 두 번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게 더 크게 왔었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지 첫 해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서로 너무 잘 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됐던 거고 두 번째 해 때는 비슷했던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팀도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는 근데 잘한다고 해도 내가 9위로 압도할 수는 없고 네. 그러면 결국은 요리를 해야 되는데 내 패턴이 너무 익히는 것 같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포수가 강남이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게 머리를 굴리는데 굴리려고 해도 왠지 그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굴려봤자 거기서 거기지. 좀 이런 느낌? 나를 다 아니까.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맞아. 유관원 선수랑 배터리를 이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그렇죠. 네, 수를 다 읽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젤에 겁먹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원하던 피칭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딱 틀을 깬 게 어차피 맞아도 안 아프고
뭐 강남이절 딴 데 갔고 그리고 뭐 그래도 기존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감독님도 바뀌셨고 이런 성향들이 전체적으로 성향들이 아 기존에 내가 있었을 때 LG의 성향은 좀 달라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편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첫 승이 23일 수원 KT전 네. 3전 4기 만에 첫 승을 올렸는데 선발 투수로서의 첫 승이라서 큰 의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애들 막 물 뿌리고 난리 나긴 했는데 그냥 아니 무슨 프로 통산 첫 승도 아니고 네,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좀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친구들이 좀 격하게 이래 반응해줘서 아 오히려 잘 지내고 있구나. 아 정말 이 키움이란 팀의 선수들과 정말 잘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구나. 좋은 선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고마웠던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한테 그렇게 환대해주고 환영해줘서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기가 이제 삼성전 한 경기 7이닝 최소 투구로 77개 공을 던졌는데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빌드업이 되면서 점점 더 좋아지니까 뭐 그때부터 더 놀랬던 것 같아요. 팬들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제 코칭 스태프잖아요. 네. 아마 투수 코치들을 비롯해서 뭐 트레이닝 코치들 뭐가 달라졌다고 얘기하세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난 시즌이랑? 그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겨울부터 준비했던 이제 메카닉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달라졌고 네. 작년 스프링 캠프 때는 제가 이제 다른 구종을 연습하다가 메카닉이 많이 바뀐 모습도 있었고 뭘 연습했는지. 이제 서클 체인지업을 연습하다가 팔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공이 자꾸 옆으로 휘는 건 많이 휘어 보이는데 타자 스윙에 자꾸 걸리는 거죠. 타구가 이제 자꾸 정타가 나올 확률도 높아지고 네. 그래서 올해 겨울 때는 스피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최대한 위에서 아래로 던지자.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방망이 밑둥을 맞히는데 옆으로 흘러나가면 다 결국은 가운데 맞더라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좀 개선점이 있었고 투구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어차피 그때도 3구 안에 4구 안에 빨리 치게 하자고 하는 마음도 똑같았었고 네. 네, 지금도 똑같은 느낌으로 던지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을 찾자면은 이제 전력 분석 친구가 이제 말해주는 거는 구속이 떨어졌는데 그 구속 구간의 변화구의 구간이 다 없다라는 거죠. 투심의 스피드와 슬라이더, 스플릿의 스피드가 거의 동일하다. 저도 원래 근데 보통 직구와 슬라이더, 직구와 체인지업 이 계열은 스피드 차이가 격차가 나줘야 되는 타자를 속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스피드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이제 타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스피드의 다른 움직임 네. 뭐 이렇게 좀 반응을 하지 않나. 그리고 아무래도 볼넷을 최대한 안 주려고 하는 성향도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타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미스 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런 투구의 장단점은 뚜렷한 것 같아요. 한번 맞기 시작하면 한없이 맞고 네. 안 맞기 시작하면은 또 어떻게 땅볼로 잘 처리되고 이제 수비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의 그런 투구 피칭이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변수가 많은 투구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더 조심스럽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 해서 너무 스트라이크 존의 외곽 쪽을 보고 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최대한 그냥 그 박스 안에서 많은 움직임, 여러 가지 움직임, 코스의 변화, 구종의 변화, 뭐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준비하고 마운드에 올라서 공을 던지는데 그게 먹힐 때 그 짜릿함,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의도된 투구와 의도된 피칭, 의도된 코스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좋죠. 네. 예, 삼진을 잡았을 때보다 더 좋아요. 아 진짜. 예, 삼진은 어차피 저는 이제 배지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아 여기에 던졌는데 원했던 땅볼의 코스가 나오고 원했던 플레이가 나오면 아 타자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반응이 늦구나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조금 더 제가 그 코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타자에게 이제 어떤 공을 던져서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타자의 중심을 무너뜨릴지 그리고 투구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금 앞서 말한 부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작년에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퓨처스로 내려가서 이제 NC에 있는 이제 배터리 코치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날 경기 듣는데 퓨처스에서만 9점인가 줬어요. 13피안가 14피안타를 맞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날 저녁밥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차트 피칭 차트를 갖고 이제 보고 있는데 줘보라고 하길래 본인이 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너는 제구가 되는 친구인데 왜 이렇게 낮게만 쓰려고 하냐.
박스는 총 9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 9가지 코스를 여러 개를 다 이용해 보는 건 어떻겠냐.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줬죠. 성함이? 네, 윤수강이라고. 네, 네. 알죠. 워낙 제가 답답해 하니까 포수 관점, 코치 관점, 타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 보니까 안타 비율의 13개 맞는 것 중에서 9개가 다 낮은 코스인 거예요. 아, 좀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너무 한쪽으로 편성되는구나. 치중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은 걸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와서 두산전 던지는데 8이닝 1실점인가 했을 텐데 그냥 사방팔방 던졌어요. 그냥 되돌보만 맞히지 말고 어디든 던지자. 타자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동서남북 피칭이죠. 그냥. 동서남북 피칭. 그냥 다 높든 낮든 옆이든 뭐 다 던지자 그냥. 네, 네. 그러면서 이제 5개 안에 끝내보자. 원래는 기존 3개의 결과를 만들어내자가 5개 안에 5개까지 보자. 그래야 이제 좀 디자인을 자꾸 만들어내야 아, 몸쪽도 오는구나. 멀리도 가는구나. 바닥도 오고 위로도 오는구나. 한쪽이 편성되지 않게. 그래서 차트를 자꾸 어지럽혔어요. 네. 차트를. 좀 그렇게 해서 투구에 대한 느낌을 좀 이런 저만의 좀 디자인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계기지 않았나. 그런 관점이 아마 지난 시즌과 올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뭐 투구 디자인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근데 너무 낮게 구종의 특성을 잘 못 살렸던 것 같아요. 네. 제 구종은 결국 투심,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브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다 떨어지는 공,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종들을 던지다 보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이미 한정된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볼볼볼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앞 카운트에 빨리 치게 되고 좀 이런 성향들이 좀 안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네. 네. 올 시즌 지금 10경기 나오셨잖아요. 네. 10경기 중에서 그래도 이 경기가 지금 가장 좀 마음에 뭐 아쉬움은 있어도 가장 마음에 들었다 하는 경기가 어떤 경기예요? 그래도 뭐 기록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삼성전 7이닝을 소화했고 네. 항상 기존에 키움을 와서 첫 7이닝이었어요. 네. 21년도에 트레이드 되고 나서 7이닝을 소화한 게 처음이었고 다들 알다시피 투구수 때문에 6이닝 던지고 내려가 뭐 항상 이렇게 보시는데 그것도 한번 틀도 깰 수 있는 계기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말하는 게 80개를 안 넘겨야만 7이닝을 던지는구나 또 이렇게 바라보고 또 시즌 하다 보면은 뭐 7이닝 이상 던진 날도 올 거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뭐든지 또 투구수가 받쳐줘야 되고 또 경기력이 얼만큼 잘 나오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되겠죠. 어린 나이가 아니라 이제 베테랑 투수 입장에서 야구를 통해서 나한테 만들어진 한계를 지금 하나씩 깨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내가 깨려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네.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이게 사라지는 예, 그런 올 시즌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안 던진 건 아니잖아요. 야, 뭐 그렇죠. LG 시절 때는 뭐 완투도 해봤고 네. 뭐 7이닝도 던져봤고 다 하는데 키움에 와서 처음이니까 좀 의미 있었지 의미 않았나. 있죠. 특히 네. 올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 있고. 무엇보다 건강한 정찬원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최고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죠. 네. 뭐 건강하게 잘 던지고 있고 예, 더 욕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지금 상황에 잘 인정하고 만족스럽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한 경기 두 경기 힘들 수도 있죠. 또 다음 경기 잘 준비하면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영종 선수와 여기서 또 만나는 것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제 이영종 선수도 FA를 통해서 키움으로 오게 됐고 정찬원 선수는 계약을 못한 상황에 있다가 뒤늦게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뭐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엇갈릴 뻔했지만 또 결국 만났고 또 누구보다 좋아해줬던 게 또 형종이었고 네. 키움에서는 계약하자는 말도 없는데 빨리 계약해라 이러고 있고 아예 뭐 오퍼를 받아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막 반 웃으면서 막 이야기하기도 했었고 또 계약하자마자 가장 먼저 또 야구장에서 얼굴 봤을 때 기뻐해 준 게 또 형종이고 그냥 잘 지내고 있고 지금 현재도 뭐 서로 뭐 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원체 또 야구 욕심이 강한 친구다 보니까 좀 지금 좀 잘 안 되고 타격 페이스가 안 좋다 해서 뭐 좀 힘들어 하긴 하지만 너무 걱정 말고 해라. 그냥 어차피 너한테는 4년이라는 시간이 보장돼 있지 않냐. 나보다 낫다. 난 내년 끝나고 될 줄 몰라. 이렇게 장난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또 아무 말 못하죠. 그러면 저도 농담처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성적만 봤을 때 내가 이거 키움 계약했을 때는 되게 감사했지만 조금 아깝다. 한다 안 한다. 아니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농담처럼 질문한 네. 거예요. 네. 그냥 저는 처음에 계약을 이야기했을 때도 금액도 더 낮았던 부분도 저는 그냥 팀을 들어가고 싶었고 계약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금액이 나왔고 구단에 대한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 이렇게 기회 주고 마운드에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이건 좀 번외 질문인데 참 너무 이제 많은 어떤 사연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야구 때문에 정말 펑펑 울어본 적이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야구가 안 돼서 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돼서 울어본 적도 없고 그냥 딱 그거예요. 그냥 19년도에 많은 파도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가 그때가 고척 경기였어요. 네. 수술을 하기로 마음 먹는 날이 그날이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번트를 냈는데 번트를 잡으려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 시간이 엄청 긴 거예요. 야, 이거 잘하면 다시는 마운드 못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트레이너랑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캐시 켈리도 제 통역 통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켈리도 이제 팔꿈치 수술하고 힘들었던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공감해주는 부분에서 이제 고마운 부분도 있었고 같이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었죠. 사실 수술 끝나고 병실에 있을 때는 TV로 보이는 야구장이 굉장히 멀고 나는 저기 뭐 과연 갈 수 있을까? 너무 아득하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환자복을 입고 병실에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네. 당연히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근데 그때는 저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정상적인 일상생활만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기 안 가도 돼. 솔직히 너무 많이 아파봤어. 안 가도 돼. 그냥 수술 잘 돼서 그냥 건강한 아빠면 돼. 아이한테 이제 아이 손잡고 걸어가다가 주저앉는 그런 아빠보다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할 때도 야구를 위한 재활을 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 3개월, 4개월 동안은 일상적인 생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 감각들, 이런 움직임들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자꾸 선수들이랑 이제 같이 흡수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시 야구하고 싶어지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좋죠. 지금은 더할 나위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가정의 평화도 생겼고 네, 또 아이도 잘 크고 있고 네. 네, 양가 부모님 다들 잘 계시고 건강하시고 전체적으로 다 좋은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키움 팬들한테 인사 남겨주시는 걸로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빨리 들어온 건 아니고 좀 시즌이 다 돼서 들어왔지만 그래도 시즌의 전반기를 치르면서 뭐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정말 소중한 경기고 앞으로의 경기들도 다 소중하고 열심히 던질 테니까 뭐 항상 지금처럼 응원해 주시고 지금은 중위권에 있지만 뒤로 갈수록 팀이 분명히 상승세를 탈 거고 더 좋은 위치에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